여러분, 최근에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가족 모임에서 무심코 한 말 때문에 자식들과 다툰 적이 있으신가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불만을 늘어놓다가 관계가 서먹해진 적은 없으신가요? 혹시 요즘 들어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만약 이 중 하나라도 그렇다라고 답하셨다면 오늘 이 영상은 꼭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말려눈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말려눈을 좌우하는 대화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특히 말려눈을 좋게 하기 위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더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한 핵심 비결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길 여러분.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의 말려눈, 그리고 그것을 좌우하는 우리의 대화 습관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수록 왜 이렇게 불평이 많아지는 걸까? 옛날이 좋았지. 요즘 세상은 왜 이 모양인지. 자식들은 왜 이렇게 나를 이해 못하는 걸까? 네, 맞습니다.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이런 생각들이 어쩌면 우리의 말려눈을 해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먼저 말려눈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말려눈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노년의 행운을 뜻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말려눈은 우리가 노년에 누리는 행복, 평안, 그리고 만족감을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말려눈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말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답니다. 그럼 이제부터 말려눈을 위해 절대 남에게 말하면 안 되는 5가지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옛날이 좋았지. 이런 말 자주 하시나요? 과거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말을 자주 하다 보면 우리는 현재의 소중함을 놓치게 됩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은 노년의 복을 깎아먹는 주범이에요. 왜 그럴까요? 과거에 매달리다 보면 현재의 행복을 놓치게 되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잃게 되기 때문이죠. 대신 이렇게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하네. 새로운 것들을 배울 기회가 많아져서 좋아. 이렇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질 거예요. 나는 늙었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가치는 나이로 결정되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어. 나이는 숫자일 뿐이지. 이렇게 말하면 우리 스스로도 자신감이 생기고 주변 사람들도 우리를 더 존중하게 될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자녀나 손주들에게 이런 말 자주 하시나요? 이런 말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게다가 타인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는 대부분 실패하기 마련이에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넌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 테니 함께 해보자.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도 용기를 얻고 우리와의 관계도 더 돈독해질 거예요. 나는 아무도 믿지 않아. 신뢰는 인간관계의 기본입니다.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태도는 우리를 고립시키고 결국 불행하게 만듭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믿으려고 노력해. 이렇게 말하면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인생이 더 풍요로워질 거예요. 나는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해. 일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마치 일이 고통스러운 의무인 것처럼 들리게 만들어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가능한 오래 활동적으로 살고 싶어. 이렇게 말하면 일이 우리 삶의 즐거운 부분이 되고 더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말려눈을 해치는 5가지 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떠세요? 생각보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나요? 이제 우리가 왜 이런 말들을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노화와 기억, 그리고 인생의 성숙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기억력은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과거에 좋았던 기억들을 그리워하게 되죠. 하지만 이런 향수에 빠지다 보면 현재의 소중함을 놓치게 됩니다. 대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 기억이 흐려진다는 건 새로운 것을 배울 공간이 생긴다는 뜻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매일매일이 새로운 도전과 배움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세월이 흐르는 게 아니라 인생의 지혜가 쌓이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겪은 모든 경험, 좋았던 것도 나빴던 것도 모두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음으로 과거를 놓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법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마치 후진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앞을 보며 운전해야 해요. 물론 과거의 경험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어떤 새로운 일이 일어날까? 나는 무엇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매일이 새로운 모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우리의 나이는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지혜를 쌓았는지를 말해주는 거랍니다. 이제 노년에 필요한 마음의 평안과 자랑의 절제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종종 과거의 업적이나 경험을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욕구예요. 하지만 이런 자랑이 지나치면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되 상대방이 필요로 할 때 겸손하게 전하는 게 좋아요. 내 경험으로는 이렇더라. 하지만 너의 상황은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해. 이렇게 말하면 우리의 지혜도 전하고 상대방의 자존감도 지켜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는 수용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어요. 다음으로 노년의 지혜, 특히 잔소리를 삼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경험과 지식이 쌓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하고 싶어집니다. 특히 자녀나 손주들에게요. 하지만 이런 조언이 지나치면 잔소리가 되어 오히려 관계를 해칠 수 있어요. 대신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조언하기 전에 내 의견을 들어볼래? 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상대방이 동의할 때만 조언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의 지혜를 전하면서도 상대방의 자율성을 존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가장 효과적인 가르침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랍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최고의 가르침이에요. 이제 타인을 변화시키려는 시도가 왜 불가능한지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종종 주변 사람들, 특히 가족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변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실패로 끝나고 오히려 관계만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왜 그럴까요? 변화는 항상 내면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압력으로는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어요.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먼저 우리 자신이 변화하는 거죠. 우리가 변하면 주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인의 변화를 기다릴 때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속도가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다음으로 의사소통의 중요성과 타인에 대한 배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종종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의사소통이에요. 하지만 단순히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말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먼저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세요. 그리고 공감해 주세요.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었다니 힘들었겠다. 이렇게 말해주면 상대방은 우리와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는 네가 그렇게 행동할 때 속상해. 이렇게 나 중심의 메시지로 표현하면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감정을 전달할 수 있어요. 또한 타인에 대한 배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항상 생각해 보세요. 작은 배려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답니다.
이제 부정적인 대화 습관과 노년운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는 말은 단순히 소리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 말들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형성하고 결국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나는 늙었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말을 자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믿게 되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정적인 말버릇이 우리의 노년운을 해치는 방식입니다. 대신 나는 아직도 많은 것을 할 수 있어 라고 말해보세요.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하면 우리의 마음가짐이 바뀌고 실제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주변에도 긍정적인 에너지가 퍼지고 결국 우리에게 좋은 운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행복한 삶의 시작이라는 점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종종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곤 합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누군가에게 짐이 되고 있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 소중한 존재라는 걸 기억해야 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야.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정말로 그렇게 믿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중 하나는 자신을 돌보는 거예요. 건강한 음식을 먹고 적당한 운동을 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이렇게 자신을 소중히 여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행복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의 중요성과 삶의 방향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하는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반영하고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해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을 하세요. 나는 할 수 있어. 오늘도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나는 행복해. 이런 말들을 자주 하다 보면 정말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여행을 다녀보는 거예요. 혹은 봉사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활동을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말년운을 위해 남에게 말하면 절대 안 되는 5가지에 대해 알아보았고, 더 나아가 행복한 노년을 위한 다양한 조언들을 나눠보았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해보면 결국 이렇게 됩니다.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세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현실을 만듭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세요. 타인을 변화시키려 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하세요. 자신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이 5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한다면 우리의 말년운은 반드시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더욱 행복하고 의미 있는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긍정적인 말만 하는 연습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불평이나 원망 대신 감사와 칭찬의 말을 해보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 여러분의 기분과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변했는지 관찰해보세요. 분명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가 바로 여러분의 말년운을 좋게 만드는 시작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